안녕하십니까. 벨라조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. 질 성형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상담을 하는 경우에 환자분들 중에 질방귀, 그런 문제를 먼저 이렇게 호소하는 환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결혼을 했건 미혼이건 아이를 낳았건 안 낳았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, 그런 분들이 병원을 찾게 됩니다.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는, 과연 그러면 질방귀가 너무 비정상이냐,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릴 만큼 심각한 문제고 나만이 겪고 있는 질병이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소리가 더 날 수도 있고요, 소리가 작지만, 그래서 잘 안 들리지만 누구든지 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 성적 자존감을 떨어뜨린다, 이런 말들을 은연중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면, 그렇지 않아도 소리 나는 게 뭔지 잘 몰라서 죽겠는데 부부생활에 집중할 수 없고, 이건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모든 사람을 알아보고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, 질방귀 자체가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. 소리가 나서 좋다는 건 아니지만,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쁘다, 이 사람은 몸에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성적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한 죄책감까지는 아니겠지만,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나에게는 큰 문제가 있구나,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구나,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. 물론 궁금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병원에 와서 상의하시면, 그런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, 제 경험상. 하나는 질이 좀 이완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겠죠. 아이를 낳기 전보다 아이를 낳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좀 더 소리가 크게 났다면 그게 이유가 될 수 있겠죠. 잘 알다시피 질강에는 크게 뼈가 있고요, 골반에는. 거기에는 중요한 근육들과 근막이라고, 근육에 관련되는 구성 성분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. 특히 질강 옆으로는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겠지만 지방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근육이 느슨해지면 공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, 그 사이에서 꽈리처럼 일부 공기가 빠져나가는 사이에서 소리를 좀 낼 수도 있겠죠. 이거는 여성의 흥분과도 약간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. 여성의 분비물이 꽉 차서 애액이 충분한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다가도 그 자세를 바꾸거나 하는 사이에 바람이 이동되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, 출산 후의 다이어트나, 요새 여름도 되고 여러분들도 살도 빼고 싶고 하면,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체중 감소가 아니라 급격한 체중 감소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그 골반에 있는 지방분이 더 빠지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그건 대음순을 보면 바깥에서 보이기 때문에 대음순에 지방이 빠져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공간감이 생길 거고 소리가 더 날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마른 분들이 무조건 소리가 난다는 건 아니지만, 통통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경험상으로는 비율적으로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. 중요한 거는, 질방귀는 수술을 해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. 물론 성형이다 보니 환자분들이 그걸 싫어서 수술 원하시면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질방귀가 있으니까 당신은 질이완이 심하고, 그러니까 당신은 수술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. 질이완도 있으면서 질방귀가 거슬린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치료 방법은, 근육이 문제가 있으면 근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질근육 복원 성형이나,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레이저 같은 열적 치료나, 또 공간이 좀 지방이 빠져 있다 그러면 지방 이식이나 또는 비슷한 류의 어떤 필러 제품, 콜라겐이나 기타 등등을 투여해서 좀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도 소리가 전혀 안 난다, 이런 거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. 많이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고 질성형술을 택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,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 중에 다른 문제는 전혀 없어요. 부부끼리 성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독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, 우리 남편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,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또 그게 궁금하면 남편분에게 한번 좀 물어보셔도 되잖아요. 그래서 그게 많이 필요하다면 같이 손잡고 병원에 갈 수도 있겠죠. 꼭 이런 성관계 말고도 가끔은 이제 요가를 한다든지 체위 변경을 할 때도 소리는 날 수 있습니다. 이 말은 성적 활동과 꼭 관계되지는 않는다.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귀 뀌듯이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인데, 그게 이제 어떤 사회 활동이나 또는 사람을 만날 때 문제가 된다면 그건 좀 어려우니까, 그건 좀 교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,
질방기가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적응증, 이걸 하면 이걸 개선시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질방기로 고생하시는 많은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들, 그거는 성적 자존감을 떨어뜨릴 문제가 아닙니다. 방구 많이 낀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. 대신 남편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흥미로워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안심을 시켜드리고,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, 꼭 수술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정이 필요한지는 병원에서 한번 상담받아 보시고 진찰하실 필요는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, 성감을 향상시키겠다, 내가 좀 질이완으로 다른 요실금이나 이런 문제로도 고생하고 있다면 그걸 고치는 김에 겸사겸사 개선하시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여성들의 좋은 수술 선택법이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의사분들도 너무 질방기 강조하지 마세요.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가 치료해야 될 분은 너무 많습니다.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을 키우는 하나의 마케팅의 비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, 우리가 정말 중요한 왜 이 수술을 할까? 질환증을 개선해서 성적 성감을 높이기 위한 도움이 될 거다. 막연한 성적 자존감을 올린다? 그러기엔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서운 시술 아닙니까? 그런 판단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재미있는 단어, 질방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한 겁니다.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있다 보니까 뜻을 달리하거나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와 의견을 비슷하게 갖는 분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성적인 대화나 성적인 관계는 사랑하는 그분과 둘이서 알 수 있는 거고, 그분 사이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질방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